산불이나 기후, 과학자들의 어떤 얘기도 과학자들이 뭘 아는데 내가 과학도 무시합니까?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과학자.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네. 실망합니다. 네. 이번에 후보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노벨 평화상. 제가 방금 들었는데 안전하지 않는 미국을 만드는 트럼프.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 방송을 보지 않아도 10,000km 떨어진 워싱턴까지 단 몇 걸음의 순간 이동하는 매직 스텝 바이 스텝 안병진 교수님 그리고 크리스 존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 씨 지난 시간에 조금 힘들었죠. 의견을 보니까 의욕이 너무 넘쳤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 차분하게 네. 제가 또 그 중도인이 아닙니까? 중도. 중도인이니까 중도를 적당히 지키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극중주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극중주의로 합니까? 네, 극중주의.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미국 서부 지역 산불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 불에 탔을 정도고요. 사망자만 최소 35명, 수천 명이 대피를 하고 하늘은 유독가스를 덮이는데 아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대처를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전 처음에 저 화면을 봤을 때 꼭 마치 그 인터스텔라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늑장 대처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장 방문을 왜 안 한 거예요? 저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그냥 주지사가 알아서 하지. 그 평소에 낙엽 잘 쓸지 왜 그랬냐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제 여론이 이제 굉장히 좀 쇄도하니까 뒤늦게 이제 현장 방문했는데 가서도 조금 적절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가셔도 이렇게 주지사 왜 내가 한 대로 좀 이렇게 나무 떨어진 거 잘 관리하지 왜 그랬어? 이런 거죠.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떤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뒤늦게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뉴욕 남부검찰청. 남부검찰청이요? 그건 뭐 무시무시한 저승사자. 또 하나가 캘리포니아라는 공간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총기, 이민, 기후, 사사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려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또 인구도 많죠. 또 실제 물적 토대가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지역인데 이제 이런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니네가 자초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이제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민주당 세가 가장 강한 것 아닙니까 그쪽이? 우리 그 50개 주 중에 아마 가장 진보적인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좀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보수적인 생각 학창 시절에 조금 얘기했으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토론이 좀 뜨겁게 좀 일어났다는 그런 기억이. 우리 크리스 존슨은 또 공화당을 열렬히 또 지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도인데요. 오늘만 또 중도예요. 나와 정책적 철학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재난이 발생했는데 안 갔다고요?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어떤 직무의 특성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이분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이 SNS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느냐 그것이 집토끼들에게 지지층에게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렇게 해서 재선에 성공하느냐 혹은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 이제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노벨 평화상. 진짜요?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런 소식은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만약 그걸 받게 되면 이제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본인으로서 안전판이 확보되는 거니까 뉴욕 남부검찰청의 추적으로부터 아무리 친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이 재난 상황을 개인적 정치적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는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런 재난, 위기
이 정치적인 색안경 끼고 네. 보시면 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네. 실망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네. 실망합니다. 아니, 네. 가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분의 의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셨고 네. 근데 늦게 방문했잖아요. 한 달 만에. 늦게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님 따르면 그동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직접 하신 거 보니까 네. 두만의 그런 그 사이에 아는 거 있지 않을까. 한 달 동안에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아. 그리고 그분 주지사님이 원래 트럼프 많이 싫어하는 분인데 네.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안 좋은 관계인데 감사, 공개적인 그런 이 자리에서 감사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싶어요. 패스가 이제 최욱 씨한테 잘 안 말리네요. 좋아요, 아주 저는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국가 재난 대응에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는 건지 트럼프의 마음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옳다, 내가 옳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뭐 항상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진실이라고 믿어요. 이분은 뭐 산불이나 기후 과학자들의 어떤 얘기도 뭐 과학자들이 뭘 아는데 내가 항상- 과학도 무시합니까? 그럼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과학자인데. 일단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인정하고 싶은 게 네.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잘못을 인정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사과를 잘 안 하는. 네. 그래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좀 못하고 인정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응원해 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응원까지 필요 없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중도이니까. 네, 중도 네. 잘 지켜주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 미국에서 정식 출간되는 미국 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경로에 이 트럼프가 코로나19의 치명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수차례 예. 네. 인터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허락하에 녹취까지 했거든요. 그 녹취가 일부 공개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일단 해명하기 어렵고요. 트럼프님 입장은요. 네. 미국의 국민들한테 네. 큰 그 대혼란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그냥 일부러 조금 그냥 아무것도 일이 아닌 것처럼 조금 걱정 덜어드리려고. 가볍게 조금 가볍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거다. 트럼프님의 입장입니다. 네네네. 네. 경쟁자인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압박하기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전환점이죠.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전환점인 게요. 인종 문제에 있어서의 시위가 다소 일부 포틀랜드 지역이나 일부에서 과격해지는 게 트럼프의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회였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이 일부 네. 먹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산불, 그다음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허리케인, 네. 이런 재난 정국이 생긴 거거든요. 즉 재난 정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안전하지 않는 미국을 만드는 트럼프.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뭐 잘 못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도 두 분의 시각으로 미 대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